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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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안녕하세요, 마인드TV 시청자 여러분. 마인드의 마음살롱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센터 부센터장 변주희입니다. 어느덧 찾아온 따뜻한 봄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그 안산의 화랑 유원지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봄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아직 겨울 속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2024년에 비해서 2.7%가 높아졌고, 자살을 생각한 청년 또한 2.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립 운둔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립과 운둔을 선택하는 이유가 기타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한 가지 이유가 아닌 복합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많아지면서 청년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고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 최초 청년센터 상상대로 문지원 센터장님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팀 김혜령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상상대로가 안산시 최초의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일까요? 네, 상상대로는 안산시에서 최초로 조성한 청년센터이고 와동의 면허시험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시설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청년 나이를 19세부터 39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19세에서 39세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교육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간을 대관할 수 있는 등 청년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평가나 상담들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청년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밤에도 별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춘 빛나는 밤에라는 청빛반 상담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고립 운동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청년 달팽이 휴게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달팽이 휴게소지 하실 수 있는데요. 느리게 가지만 언젠가는 맞춰서 갈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이제 달팽이 집 같은 그런 휴게소에서 저희 센터 선생님들과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길 바래서 그런 네이밍을 지어봤습니다. 또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교육,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캠페인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년분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상상대로는 이름부터 굉장히 이렇게 톡톡 튀기도 하고 되게 유니크하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공간도 이렇게 청년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안락하게 잘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한 공간을 저희 청년들 아지트처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전신 거울로 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1층은 일반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거나 혹은 보드게임을 하시거나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은 강의실과 세미나실이 있는데, 이 세미나실에서는 청년분들이 마음 건강을 돌보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서비스를 주시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건강 이슈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요즘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상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본 교육 사업, 교류 사업을 통해서 만나면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뭐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뭐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뭐 우울감이 좀 찾아올 때도 있고 가장 보편화돼서는 좀 자존감이 저하되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감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의욕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하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그럴 시기 같은데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게 되게 좀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네요. 예. 혹시 김혜원 팀장님은 또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이 부분에 특히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시대가 불안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생애주기 어느 때나 다 불안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들은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그 넘어가는 시기에 해야 될 역할들이 부여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수해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게 상담을 할 때 두드러지더라고요. 이 한 번의 실패가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실패한 것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가족과 살고 있지만 오히려 가족이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저도 상담을 할 때 많이 속상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에서 우리 청년분들을 만나고 계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더 생생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에는 어떤 정서적인 것과 보다 더 세부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청년 실업이나 전세 사기, 그리고 자발적 고립 선택 등 이런 사회 단절이나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더 나아가서 자살 또는 중독과 같이 심화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입 방법이 있을까요?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랑 주거 문제가 아무래도 여러 사회 문제 중에 가장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일자리 문제에서는 이제 실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회사로부터 뭐 해고를 통보를 받는다거나 혹은 뭐 일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일터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임금을 못 벌게 된다라는 거는 생계에도 위협을 받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는 이럴 때는 노동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무료 노동 상담을 이제 노무사님이 직접 해주고 계시고 처음에 좀 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청년센터 상상대로에 연락을 주시면 연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게 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 상담사인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사기도 최근 이제 한 2년 전 굉장히 확대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에서도 대규모의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라던가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안산시에도 이제 주거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는 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또한도 처음에 너무 좀 어렵다 이렇게 행정에 한 번에 다가가기가 라고 하면 저희 상상대로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 불안 등의 이런 정신과적 문제가 실제로 정말 있을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이나 불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왔던 막 무기력감이나 이 위축감, 슬픔 아니면 굉장히 극도의 불안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일상을 좀 어지럽힌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너 평소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나 혼자는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좀 전문가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은 습관처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때에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나와 또 내 주변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실직이라든지 상실, 그리고 주변 뭐 지인이나 가족의 사망 등 어떤 힘든 일이 내 삶에 닥쳤을 때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로봇처럼 이상한 거고, 그런데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 맞아요. 먼저 회복하는 힘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힘들거나, 그리고 그 힘듦의 강도가 내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대인관계를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까지 네. 갔을 경우에는 정말로 좀 심각하다, 약간 이런 것을 이런 질환이라고 좀 의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마음의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치료로 갈 때는 가족한테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치료로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치료비 지원이라고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청년에게는 특별히 이제 가족 경제소득상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청년에게만 치료비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아주 당당하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부모님께 굳이 이제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지원받아서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 치료가 너무 잘 도움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끊지 않고 가다 보니까 약물도 좀 조정이 되셔서 약물도 줄었고, 지금은 이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용기까지 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이런 실질적인 도움들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끼고요. 또한 이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의 도움으로 해결될 일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안산에는 지금 이렇게 상상대로, 그리고 가치 있는 누림 등 청년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저희 센터 상담뿐만이 아니라 상상대로나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는 청년들이 확실히 회복이 훨씬 더 빠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족했을 때 또 주변 청년들에게 그것을 또 직접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건강해지는 그 모습들이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한 청년이 또 하나의 회복들을 이어간다라고 느낍니다. 치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 안산 청년분들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병원 진료 기록은 절대로 어느 기관에서든 열람할 수가 없고, 혹여나 취업에 도전한다고 하셔도 절대 이게 열람이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네, 기록은 철저히 비밀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듯이 이런 정신과적인 어려움도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좋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치료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간 토대가 돼서 정말로 심각하게 죽고 싶다, 이런 자살로까지, 자살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들이 심화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술에 의존한다거나 이런 중독 문제로도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선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도 나타나고 또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안산에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요. 또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언제든지 찾으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보이면 너 요즘에 괜찮아? 뭐 혹시 그런 생각까지도 해?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살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 친구를 위험에 오히려 도드라지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부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훨씬 그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쯤 주변을 살펴봐 주시면은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독에 대한 문제도 사실 한국은 술에 관대하기도 하고 되게 쉽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술뿐만이 아니라 마약에도 많이 그 청년이나 청소년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시적인 어떤 나의 공허함이나 나의 우울감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술이 깨거나 이제 그런 중독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더 큰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말씀드리는 게 힘들 때 오히려 술을 멀리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술은 좀 즐거울 때 마셔야죠. 그럼요. 기분 좋을 때.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기분 좋을 때 마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별 개입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런 어떤 주변의 도움이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이라든지 방법은 좀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산책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이제 좀 겨울을 지나서 봄, 여름으로 좀 편안한 날씨로 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다른 풍경이라던가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공간들이 개인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을 좀 둘러보는 것에서 마음의 안정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워낙 우리 청년분들이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런 고민을 정리하는 데에 산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산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하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또 혹여 가까운 어떤 친구나 뭐 가족, 뭐 지인이 있다면 2명, 3명이서 산책을 할 때도 또 혼자랑은 다르게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고민을 뭐 정리한다거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데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돈도 안 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뭐 여러 취미를 갖는 것도 부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봄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상 밖을 바라보시라고 자연을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초록을 느낄 때 아니면 이런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럼 난 아직 괜찮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계절이 지나는 걸 내가 이 아름다운 날씨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살짝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런 힘들어하는 청년분들이 있을 때 주변에서 역할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지체계예요. 힘들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체계가 되어줄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무거움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가만히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힘든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되는 청년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일상을 응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상들에서도 뭐 안산 청년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자주 하는 편인데 우리가 매일매일이 특별할 수는 없고 또 항상 맞아요.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항상 좋은 곳에 갈 수도 없는데 하루하루의 일상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을 서로가 되게 응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친구, 지인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거나 혹은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한다거나 혹은 하고 있는 일상을 되게 응원해 주는 거. 뭐 밥은 잘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의뢰하는 인사치레 같을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런 소소한 인사들이 되게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분들도 서로가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상을 다독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상을 응원한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와닿고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그 센터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지만 이 일상을 기록하면서 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거 있잖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분들을 위해서 마인드랑 하루 한 장이라는 예쁜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속에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잠은 언제 잤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들을 기록할 수 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오늘 내 감정은 어땠는지도 체크해보고, 그렇다면 이런 하루를 보냈던 나를 위로하는 말 아니면 응원하는 말들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챙기는 삶을 돌아보길 바라고 또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이어리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상대로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청년들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작성하다 보면은 평범했던 하루가 매일매일이 기념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폭발적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청년들 말고도 청년이 아닌 분들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청년 정신 건강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마음살롱을 통해 청년분들께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마음 건강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 청년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말과 앞으로의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모두 잘 살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도, 혹시 뒷걸음치고 있는 것도 각자 자기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각자만의 걸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2025년도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한 해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지언정 또 저희들은 좀 청년의 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청년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저희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기관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들 하고 손잡고 산책도 하시고 또 같이 응원하는 한마디들을 건네는 2025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대로에 놀러 오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놀러 오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날것의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해서 뭐 강아지 소리, 새 소리, 사이렌 소리 뭐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내리는 꽃비처럼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이 제일 좋네요. 단비. 꽃처럼 단비.